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엄마는 막내를 제일 사랑했지. 용돈도, 전화도, 걱정도 항상 막내 몫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쓴 건 막내인 저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첫째 형. 엄마는 평생 그 형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병원, 재활, 밤샘 간병. 그 시간들은 말로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가끔 말했습니다. 막내한테는 늘 미안하더라. 사랑이 적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쓰고 와서 우리가 몰랐던 건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 어렸을 적부터 형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야, 너만 새 운동화 사주시더라. 엄마가 너 도시락만 매일 챙겨주시잖아. 저는 그럴 때마다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막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집에 큰형이 없었습니다. 형 어디 갔어요? 병원. 엄마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또요? 형 어디 아파요?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엄마는 늘 그랬습니다. 큰형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게 형이 약골이라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엄마, 저 학원비 더 필요한데요. 그래, 알았다. 내일 줄게. 엄마는 늘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큰형은 말이 어눌했습니다. 밥 줘. 나 화장실. 간단한 문장도 더듬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이 놀리면 형을 피했습니다. 야, 너네 형 바보 아니야? 아니라니까. 저는 소리쳤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은 특수학교를 다녔습니다. 일반 학교를 못 갔습니다. 엄마는 매일 아침 형을 차에 태워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편도 1시간 거리였습니다. 엄마, 형 혼자 못 가요? 안 돼. 왜요? 길을 잃어버린다. 형은 20살이 넘어도 혼자 길을 못 찾았습니다. 집 근처 슈퍼도 혼자 못 갔습니다. 저는 그게 답답했습니다. 왜 형은 저렇게까지 못할까?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은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지방 공대 붙었는데 엄마가 등록금 없다고 하셨어. 형은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근데 너는 서울 대학 보낸다며? 형, 나도 장학금 받을게. 아니야, 엄마가 다 대준다고 했어. 너는? 형은 삐뚤어졌습니다. 큰형 병원비 때문에 우리 집 망했어. 형? 엄마가 평생 큰형한테만 돈 쏟아부었거든. 병원, 재활, 약값. 끝도 없이.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가 매일 큰형을 데리고 가는 곳이 재활병원이었다는 것을. 근데 막내인 너는 왜 그렇게 잘 챙겨줘? 몰라, 나도. 엄마가 큰형 신경 쓰느라 정작 너는 제대로 못 돌봤다고 미안해 하신대. 둘째 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뭐야? 나는 투명인간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서울에서 취업했습니다. 형들은 고향에 남았습니다. 큰형은 복지관에 다녔고 둘째 형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큰형을 데리고 병원을 다녔습니다. 엄마, 큰형 요양원 보내면 안 돼요? 전화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돼. 왜요? 엄마도 쉬셔야죠. 내 형은 엄마 없으면 안 돼. 하지만 너는 신경 쓰지 마. 너는 너 일이나 잘해. 엄마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절에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엄마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름투성이, 굳은 살투성이, 거칠고 갈라진 손. 엄마, 손 왜 이래요? 큰형 재활 훈련시킬 때 다쳤어. 괜찮아. 엄마는 손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저는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동생아, 엄마가. 둘째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급실이야. 빨리 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향년 68세.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들이 몇 명 왔습니다. 어머님께 정말 신세 많이 졌습니다. 중년 여성이 큰절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장애가 있는데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복지관에서 봉사하실 때요. 어머님이 얼마나 헌신적이셨는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엄마가 복지관에서 봉사를 했다는 것을. 집을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엄마의 필체였습니다. 1985년 3월 12일. 현우 큰아들 재활치료 시작. 물리치료 주 3회. 언어치료 주 2회. 1987년 8월 5일. 현우 혼자 숟가락 잡았다. 3년 걸렸다. 눈물이 난다. 1990년 11월 20일. 현우 특수학교 입학. 친구들이 놀린다고 운다. 마음이 찢어진다. 1995년 4월 3일. 둘째 대학 포기했다. 미안하다. 현우 수술비 때문에 등록금이 없다. 1998년 6월 17일. 막내 고등학교 입학. 현우 때문에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이 아이한테만큼은 미안하지 않게 해주고 싶다. 페이지마다 큰형 이야기였습니다. 재활 기록, 병원 영수증, 약 처방 전.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23년 1월 1일. 막내가 큰형을 부끄러워한다. 알고 있다. 하지만 뭐라 할 수 없다. 현우는 태어날 때부터 힘들었다. 내가 지켜줘야 한다. 막내한테는 늘 미안하다. 사랑이 적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쓰고 와서.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큰형의 의료 기록을 떼었습니다. 40년치였습니다. 선천성 뇌병변, 지적장애 2급, 간질 발작, 측만증 수술, 고관절 수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보호자란에는 항상 엄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동행 필수, 24시간 관찰 필요, 재활치료 매일 시행. 의사소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보호자의 헌신적인 돌봄이 없었다면 현재의 상태 유지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됨. 엄마는 4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 낳고 나서 한 번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 네. 밤마다 발작할까봐 깊이 못 잤거든. 40년 동안. 의사들이 말했어. 현우 같은 경우는 보통 시설에 보낸다고. 가족들 힘들다고. 아버지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절대 안 보낸다고 했어. 자기가 평생 돌볼 거라고. 왜요? 현우도 우리 아들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아버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희 엄마 복지관에서 봉사도 했잖아. 그거 알아? 네, 장례식 때 들었어요. 현우 같은 아이들 돕고 싶다고.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고. 다른 부모들도 힘들 거라고. 막내야. 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했어.
너무. 왜요? 내가 큰형 때문에 놀림받는 거 알았거든. 근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어. 현우를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적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둘째 형이 큰형을 안았습니다. 형, 미안해. 뭐가 미안해? 큰형은 어눌하게 물었습니다. 형 때문에 우리 집 힘들었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었어. 응. 형도 힘들었지? 아팠지? 응, 아팠어. 둘째 형은 큰형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다가갔습니다. 형, 나도 미안해. 왜? 형 부끄러워했어. 친구들한테 숨기기도 했어. 큰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형은 아무 잘못 없는데. 우리는 셋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형제가 함께 우는 것이. 엄마가 봉사했던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관장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어떻게요? 보통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힘들어 하세요. 당연한 거죠. 근데 어머님은 오히려 다른 부모님들을 위로하셨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관장님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복지관 행사 사진이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였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현우가 자기 인생의 선생님이라고. 네. 현우 때문에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다고. 조건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엄마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옷이 몇 벌 없었습니다. 대부분 10년 이상 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깊숙이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통장이 나왔습니다. 제 명의였습니다. 잔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천만 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막내야.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별로 없지? 미안하다. 현우 형 돌보느라 정신없었어. 너는 혼자서도 잘했어. 엄마는 그게 고마웠어. 이 돈은 내가 결혼할 때 쓰렴. 행복해라. 마이너스 엄마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 낡은 신발, 낡은 가방. 모든 걸 참으면서 제 돈을 모아주셨습니다. 복지관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들은 숨은 영웅이에요.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TV에도 안 나오죠. 상도 못 받아요. 그냥 묵묵히 평생을 헌신하시죠. 근데 그게 가장 위대한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끝이 없이, 포기하지 않고. 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엄마는 행복하셨을까요? 선생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편안함? 여유? 돈? 어머님은 현우를 지키는 게 행복이셨을 거예요. 그게 어머님의 사랑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큰형이 말했습니다. 동생아. 응, 형. 엄마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형. 큰형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 엄마 닮았어. 그래. 응. 착해. 저는 큰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형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큰형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형, 오늘 재활 치료 가야지? 응. 가자.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주던 김치찌개. 알았어. 형, 내가 해줄게. 서툴지만 만들었습니다. 큰형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어? 응.
엄마 말 같아.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평생 이 무게를 혼자 짊어지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투정도 부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엄마는 막내를 제일 사랑했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다만 큰형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무게를, 그리고 그 무게를 견뎌낸 엄마의 위대함을.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